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자격 CSTS 특강을 맡은 윤동환입니다. 이 강은 테스트 설계 기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테스트 설계 기법 1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총 4가지로 1교시에서는 테스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이번 2교시에서는 정적 테스팅과 리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정적 분석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설계 기법 첫 번째 1번에 대한 문제풀이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테스팅 방법입니다. 테스팅 방법은 먼저 테스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전에도 잠깐 이제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스트 전략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왔습니다. 요거를 좀 이제 구체화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빅뱅 통합이라는 테스트 전략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듈에 대해서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의 통합을 수행합니다.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이제 단위 테스트를 막 한 후에 그냥 이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 없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통합은 되겠지만 만약에 이 통합한 결과물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뱅 통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점을 안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향식 통합입니다. 하향식 통합은 아까 봤듯이 하향식은 위에서 아래로, 상향식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식 통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내가 이 시스템은 뭘 할 거야 라는 기능 단위로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하고 그 기능에는 뭐가 필요해 라면서 이 하위에 대한 것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이 하향식 통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아직 안 만들어진 애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요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테스트 스톱이 다수의 테스트 스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트 스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요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위부터 이제 내려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오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다만 이 시간에 개발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거나 이렇게 좀 미진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최하위 측면에서 뭔가 제대로 시험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는 그러한 식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향식 통합입니다. 상향식 통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향식 통합과 반대로 가장 아래에 있는 모듈부터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하나씩 어떤 특성에 따라 모여서 이제 점차 이제 시스템 단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통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위 단부터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하위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그 모듈 단위에 대한 문제는 컴포넌트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체 그리고 있는 이 시스템이 기능해야 되는 거에서 이 아래부터 했기 때문에 위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면 이렇게 구조를 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스템적인 오류가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위에서 뭔가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드라이버가 여기서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샌드위치 통합은 이 상향식과 하향식을 이제 같이 섞어서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좀 애매하게 하향식도 하고 상향식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보완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둘 다 하면은 뭐 비용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하나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를 하여 이 통합 테스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그레션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지보수 단계에서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필요에 의해 수정이 되고 그게 이제 다른 것들에 영향이 없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한글로는 이제 회기 검사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이제 유지보수 단계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사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안 보였던 결함이 발견돼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을 때, 내가 의도했던 그 기능들이 있는데 뭔가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해서 이제 보강을 할 때,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이제 뭐 하드웨어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적응하기 위해, 그다음에 예방 작업이라고 해서 미리부터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점이 있을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사전에 보완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수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리그레션 테스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어떠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즉 소프트웨어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수정과 변경이. 요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 다시 변경한 부분, 그 컴포넌트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리그레이션 테스트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똑같이 컴포넌트에서 통합이 되고, 요거에 대한 다시 회기 테스트가 되고, 시스템에서도 또 회기 테스트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는지 회계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 테스트 방법과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과 테스팅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총 이제 세 가지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먼저 순차적 모델과 테스팅 부분을 살펴보면은, 순차적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제 1이 있으면은 2가 있고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포스 모델이라고, 요게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중에 가장 오래된 정토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 1960년대, 70년대 이때 개발할 때부터 사용된 모델이고요. 요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구사항부터 해서 이게 끝나면은 검토를 통해서 구조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상세 설계, 실제 들어가는 그 내부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게 되면은 또 바로 이제 코딩을 들어가서 그 각각의 것을 또 코딩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다 완성된 거에 대해서 이 컴포넌트부터 통합 단계, 그 다음에 시스템까지 거쳐서 테스트가 한 방에 다 이루어지고, 각각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모형으로 이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만,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이 사전에 미리 코딩이 다 완료된 후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테스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준비하는데 좀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테스트에서 이제 문제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미 사전에 요구사항부터 다 끝났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에 대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측면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과거에서 좀 사용된 모델이고, 지금에는 이 포포스 모델로 개발하는 일이 좀 많이 없는 그런 좀 현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포스 모델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V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특징이 테스트를 아까는 이제 코딩도 하나, 그 테스트도 하나, 뭐 요구사항도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끝나면 끝이고 다음 단계하고 끝나면 다음 단계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개발도 하고 한쪽에서는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등하게 가서 이런 V적인 모양을 그린다 해서 이제 V 모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개발을 거의 동등하게 취급한 모델이다. 다음에 개발 관련된 단계와 테스트 관련 단계, 요구사항 단계가 있으면은 그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 테스트 단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개발 단계와 테스트 관계를 이제 이런 관련을 시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테스트에 대한 그런 뭔가 논리적인 측면을 보완한 것이 요 V 모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포스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스트 계획이나 설계가 포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코딩이 다 되고 나서 그때 이 결과물을 전부 다 보면서 테스트를 한다면은 얘는 요구사항 설계할 때부터 이제 테스트도 참가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테스트 용이성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하면서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제 사전부터 이 개발과 테스트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V 모델이 최근에는 대부분의 이런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V 모델은 또 특징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V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검증과 확인 과정이 있다는 건데요. 아까 1강에서 이제 소개한 것처럼 가장 상위에 이제 품질 보증이 있고 그 다음에 VMV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 1강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VMV가 요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검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명세를 만족하는지 검사하는 프로세스 명세, 즉 요 개발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뭐 세부적으로 이제 상세 설계를 해서 코드를 짜고 이러한 것이 이제 요 명세가 제대로 잘 됐는지를 하는 것이 검증하는 것이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이 요 검증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즉 이 요구사항대로 이 설계대로 이 상세 설계대로 올바르게 만들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요 검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입니다. 확인은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의 어떤 그 사용자가 이제 설정한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리스트가 있고 그게 이제 요 요구사항 측면에서 이제 잘 반영이 됐는지 설계가 잘 반영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요 확인 과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은 어떤 발주자가 요청한 대로 그런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V 모델의 왼쪽과 이제 오른쪽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약간씩 이제 표준마다 좀 정의가 다르기는 한데요. 여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요런 이제 결과물에 대한 것을 이제 검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 과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V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스 모델과 V 모델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을 한 것이고요. 퍼포스 모델은 정말 단순하게 요구사항 설계, 그 다음에 구현, 검증,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롤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반면에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그다음에 아키텍처, 모듈 디자인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서 구현 코딩까지 했지만 보면은 이제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팅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 레벨에 맞춰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잘 되었는지도 확인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푸포스 모델과 V 모델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요 다음으로 순차적인 개발과 다르게 최근에는 진화적 개발 모델로 이제 개발하는 것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구사항에 대한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명확히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하고 난 이런 느낌의 이런 흐름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불확실한 요구사항 또는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이렇게 해줘 라는 식으로 이제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개발 방법이 요 진화적 개발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요구사항이 정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른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릴리즈해서 고객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근데 고객이 평가했을 때 요게 요런 부분을 보완해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개발해서 또 고객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인 이제 반복과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최종 릴리즈가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나선형 모델이라 해서 이 요구사항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씩 진화를 해서 여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선 모양으로 점차 이제 소프트웨어가 커지고 증가한다 해서 요 나선 모델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프로토타입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하고 그 사용자 평가, 그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다음 개발 주기, 요게 이제 다음 개발 주기가 되겠죠. 요 다음 개발 주기에는 요거에 대한 것을 개발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주기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나 고객이 이제 만족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 요 진화적 개발 모델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이거는 아니야 하고 아예 새로운 다른 걸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 그 한 주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스스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개발 비용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돌면서 시스템이 프로토타입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위험 분석을 하고 또 어떤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해서 개발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요 나선형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자일 개발 모델입니다. 에자일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은 많이 들어봤을 용어인데요. 에자일은 가볍고 민첩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뭔가 빠르고 굉장히 무겁지 않고 가볍고 그러니까 변화가 쉽다는 거죠. 그러한 느낌의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 모델이나 VMV 모델 뭐 이런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서가 많이 필요하고 복잡하고 이제 덩어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매우 빠르고 이제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것이 이 에자일의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에자일은 추구하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 및 상호 의사교환을 할 때 요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 이 푸포스나 이런 거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절차들 아니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이 딱딱한 도구들 이런 거보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서화된 그런 설계서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가볍고 민첩하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게 어떻게든 바뀌면은 그에 맞춰서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이게 사전에 계약했던 것보다 이제 우선시를 해야 된다.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환경이나 뭐 이런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금까지 썼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나와서 이걸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좋더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에 빠르게 반영해서 이제 하는 것이 뭔가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런 포스 모델처럼 하나하나 이제 따지면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좋은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애자일 방법론의 4가지 가치고요. 다음으로 이제 모델 기반 테스트입니다. 모델 기반 테스트는 테스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추출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형화 그리고 상세한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만약에 더하기 모델이라면은 1이 넣으면은 1과 이제 2가 넣으면은 얘는 3이 나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테스트 케이스 및 절차, 이런 테스트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게 이 모델 기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이 더하기 모델이면 인풋을 이렇게 두고 얘는 뭘로 하고 이 기대값은 뭐고 이 조건은 뭐야, 이런 것을 이제 짜는 것이 모델 기반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기반의 특징은 뭐 테스트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어떤 도구나 이런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측면에서 굉장한 관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런 이제 정형적이고 뭔가 이 구체화된 이런 모델을 설계하고 이제 구현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용의 쉽지만 좀 고비용의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표라든지 아니면 UML 상태 다이어그램, 아니면 그다음에 UML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렇게 어떤 모델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표현법들이, 정형적인 표현법들이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이제 모델 기반 개발이라든지 모델 기반 테스트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같이 살펴보았고요. 테스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 테스트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 전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어떤 순차적인 개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진화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애자일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기반 테스트, 모델이라는 굉장히 정형화되고 구체적인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얘가 개발도 하고 이제 테스트도 할 수 있구나, 그러한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과목에서는 실제 전적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